차기 잠수함 원자로 탑재 부품 꿈관건은 원자력 협정. 지난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올 들어 첫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SLBM 개발을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은 SLBM 대응 전략의 하나로 지상킬 체인을 해상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와 방어 전략만으로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력으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잠수함이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공격용 잠수함을 공격원잠, 여기에 SLBM을 탑재하면 전략원잠,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을 싣게 되면 순항미사일 원잠으로 불린다. 공격원잠이란 거의 무한대의 속력과 잠항 능력을 가지고 적 수상함대와 잠수함에 대한 공격, 아군 수상함대와 잠수함의 원거리 호위, 정찰, 기뢰 전투 등을 도맡는다. 영국 공격원잠 벵가드 전략원잠은 현대의 잠수함 중 가장 덩치가 큰 잠수함이다. 임무는 적의 선지 핵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강력한 보복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공격과 함께 전면적 핵전쟁 방지라는 이중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비대칭 전력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동력을 원자력에 의존하다 보니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다. 보급품과 무장, 승조원들의 체력적 여유만 있다면 무제한 잠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수중에서는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러시아 CLI급 콘돌급 공격원잠 해군 관계자는 원잠은 식품이나 연료 보급 없이 시간당 평균 20에서 25노트의 속도로 이동해 지구를 40여일 만에 주파할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시속 6에서 7노트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만 140여일이 걸리고 중간에 연료와 식품을 몇 차례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원잠 바리안트, 우리 해군 잠수함 수준은 현재 북한은 잠수함과 잠수정을 70여 척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 7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등 65척, 러시아는 64척, 일본은 18척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난 2월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잠수함 수는 13척에 불과하다.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27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 건조를 위한 강제절단식이 거행됐다. 강제절단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를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되는 장보고3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해 11월 27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 3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제 절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라면 동급 잠수함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장보고 3의 설계상 수중 배수량은 3,000톤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일본의 소류급이나 호주의 콜린스보다 작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고성능 연료전지를 이용한 AIP 체계를 적용해 수중에서 최대 3주 이상 작전할 수 있고 기존의 장보고급이나 손원 1급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다. 선체 중앙에 6기의 수직발 사관을 탑재해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전용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무장 능력만큼 주목받는 부분은 향후 개량 사업을 통해 추진기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소화 및 중소형 도시 발전용으로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 스마트피다. 이 원자로의 출생지는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이다. 열출력이 65MWt 수준이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의 절반 수준이지만 영국의 HMS 발리언트나 인도의 아리안트 원잠과는 어깨를 견줄 수 있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 가질 수 있나? 원자력 잠수함은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공식적인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러시아로부터 리스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도 정도가 갖고 있다. 이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고 천문학적인 건조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국제사회의 동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극비리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조직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미국 등 주변국이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했는지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한급 공격원잠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꿈을 부풀렸다.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가 20% 미만이라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핵연료 교체 주기는 짧겠지만 이러한 원자로를 장보고 3 개량형의 동력으로 삼으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한 잠항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기대였다. 하지만 한미 간 협정은 민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 우라늄 농축도도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적합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제공한다는 근거도 없다. 해군 관계자도 협정문은 군과 관련 없는 민간 이용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차기 장보고 3 잠수함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까지 비대칭 전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주변국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인가라며 원자력 잠수함 건조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년 순항미사일 탑재한 3,500톤급 배치. 한국의 잠수함 계획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장보고 시리즈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장보고 -1단계는 배터리 추진형 장보고급 잠수함 9척 개발로 완료됐다. 1200톤급 장보고함은 그러나 대양을 상대할 능력이 약하다. 최대 3일 잠수, 최고 속도는 최대 1시간만 유지된다. 이래서는 몰래 접근해 공격한 뒤 달아나기도 힘들다. 그래서 장보고 -2단계에서는 성능이 개량된 손원일급 잠수함이 현대중공업의 제조로 2006년 6월 첫 진수됐다. 유보트의 경험이 축적된 독일의 HDW사 기술을 체화시킨 잠수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나 기술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손원일급을 1호로 모두 3척이 건조돼 있고 6척이 추가 건조 계획 등에 있다. 아시아의 잠수함 팽창과 관련 있는 미래형 계획은 3에서 4단계다. 특히 2007년 2월 27일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현재 생산 중인 1800톤급 214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 능력과 타격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중형 잠수함 KSS-3 3척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독자 생산한다. 3척의 개발과 양산을 위한 전체 사업 예산은 2조 5천억 원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장보고 -3단계로 알려진 장기 잠수함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0년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아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한다. 장보고-3단계는 의미가 크다. 한국 잠수함사의 획을 긋기 때문이다. 우선 개념이 차원을 달리한다. 단순히 북한 대비를 넘어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국방부의 전략기획단은 통일을 넘어에 대한 고민을 했고 바다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중형 잠수함 개념이다. 인접 강대국 중러의 대량 파괴무기와 해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필요시 핵심 요소 공격이 가능한 전략형 보복수단을 탑재한 차기 중형 잠수함이 등장한 것이다. 스케일 면에서도 다르다. 필요한 건조 능력, 공격체계, 방어체계 등이 계획 당시의 한국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90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형 잠수함의 조건으론 3,500톤급 수직 미사일 발사기 장착, 스텔스 기능, 209급의 며칠을 넘어 수주의 수중 작전 능력이 요구됐다. 그런데 개념 탄생 당시 한국의 건조 능력은 1200톤급 209함 정도였다. 현재도 1800톤, 214급함 건조 능력밖에 없다. 잠수함 설계는 경험이 없다. 그러니 충분한 전략형 보복수단을 실은 3,500톤급은 대단한 꿈인 셈이다. 수직 발사 미사일은 공격체계의 핵이다. 이 미사일이 탑재되면 한국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대가 열린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겁먹은 것이 핵미사일이었지만 그중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이 가장 큰 공포였다. 어디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재 계획하는 5척의 진급 핵잠수함도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12기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 핵심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의 결정적인 해상 해국제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탑재하는 수직 발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로 사정거리 1500km급 현무 IAIA 잠대지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사일 탑재는 고난도 기술이다. 수직 발사가 잠수함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무거운 미사일과 발사대 때문에 추진력이 더 필요하고 잠수에 필요한 밸러스트 탱크 용량도 더 커진다. 발사 충격을 흡수할 장치도 필요하다. 방어체계의 핵심은 스텔스에 대한 요구다. 잠수함 내부 소음도 줄이고 특히 추적 음파를 흡수해 탐지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기술로는 쉽지 않은 목표다. 장보고-4단계는 현재 사업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이후를 겨냥한 사업이며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핵잠수함은 이미 2004년 1월 한국 4,000톤급 핵잠수함 획득 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물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고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중량, 핵 문제에 따른 기술적, 환경적, 국제적 문제로 인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을 한다. 특히 현재 한국 보유 잠수함 209급, 214급 잠수함 기술의 원천인 독일 HDW사의 기술을 전수받아 새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대한 개념과 의지는 살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브라질에서도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와 214급 잠수함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